어느 작은 마을에 유진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죠. 저택은 과거 번영했던 시대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닳고 해진 상태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저택에 관련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저택이 저주받았다고도 했지만 유진은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달랐습니다. 유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에 들려던 찰나에는 저택의 지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내 음산한 느낌에 사로잡힌 유진은 몸에 움직임이 얼어붙은 채 한동안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젯밤의 정체 모를 소리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동물이나 바람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지하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디선가 물이 새는 듯 축축했고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유진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깊숙한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지하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가장 안쪽 방에서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방에 다다랐을 때 한쪽 벽 뒤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유진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벽을 밀어보았습니다. 벽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고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사다리를 통해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자 은밀한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공간 중심에는 낡은 책상과 몇 개의 서랍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이는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 저택에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페이지는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점 더 진저리 치는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검은 형체가 이 집을 돌고 있으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책을 내려놓고 손전등을 들어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어떤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유진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에 압도된 유진은 그날 밤 저택을 빠져나와 가까운 친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저택에 얽힌 전설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사라졌던 어떤 가족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후로 저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진은 저택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이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열어보지 못할 일기와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속으로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상한 일들은 점점 잦아들었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택과 함께 사라진 비밀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공포썰의 진수는 단연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그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건축된 지 30년도 넘은 아파트는 점점 낡아가고 있었고 주민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곤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고3이 된 은채였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어릴 적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은채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은채는 방과 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토론,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갑작스레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그녀가 우산도 없이 집으로 향하는 길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비 오는 저녁,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은채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다. 평소엔 사람들로 북적였을 로비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깊은 저녁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은채는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었기에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녀는 10층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아파트가 낡고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특히나 고요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그녀의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채는 듯한 기분이 불현듯 닥쳤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비에 젖은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은채를 맞이했다. 그녀는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은채는 이상한 꿈을 꿨다. 아파트 복도를 홀로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뚜렷해졌고 꿈속의 은채는 두려움에 차서 돌아보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왔다. 결국 그녀는 꿈속에서 멈춰섰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얼굴의 낯선 이가 그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은채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현실 같았다. 몇 주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예전에는 본 적 없던 낯선 얼굴들이 그녀의 꿈에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들은 항상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은 그녀의 꿈속에서 본 얼굴들을 학교 친구들 중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낯설게 보이던 그들은 모두 실제로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마주친 듯한 친구들이었다. 은채는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공상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채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까지 가는 길에 자꾸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돌아보면 역시나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럴 때마다 꿈속에 그 웃고 있는 얼굴이 떠올랐다. 초여름 무렵 아파트에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저 낡은 아파트의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다. 은채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그녀에게 익숙한 위안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은채는 잠에서 깨어 아파트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누군가가 그녀를 불러낼 듯한 느낌에 이끌려 발걸음을 뗐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본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은채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오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은채는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한 달 후 이사를 갔지만 이르는 곳곳마다 은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복도 끄르르 보이는 사라지도 않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아파트는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은채의 이야기는 오래된 아파트의 수많은 괴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밤이면 여전히 아파트 복도 끝에는 어딘가 익숙한 미소를 지닌 얼굴이 보인다고 전해진다. 그 얼굴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슬며시 미소 지으며 초대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변두리 산책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종종 차가운 감촉과 함께 등불을 타고 흐르는 싸늘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 3명이 이 폐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호기심 많은 친구들로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한정된 방학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마을에 왔다. 이들은 오후 늦게 출발하여 해가에 도착했을 땐 해가 막 지고 있었다. 세 친구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집 특유의 희귀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곳곳을 살펴보며 농담을 주고받다가 집안 가장 깊숙한 방에 다다랐다. 그 방은 다른 곳보다 더욱 차갑고 우물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불이 덮여 있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인 민수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흔들 의자가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집 전체가 살짝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다른 친구 지우는 예전 사진들 중 하나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 가운데 한 가족이 찍힌 사진에서 그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이 눈에 띄었다. 그는 분명히 사진을 보면 볼수록 또렷해지며 그 친구들 모두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 사진의 시선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마지막 친구인 상준이 발을 디디자 그가 선바닥에 이상하게 올렸다. 뭔가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확인하다가 결국 낡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어두운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지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어두웠다. 계단을 내려가던 그들은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기이한 기호들과 낙서를 발견했다. 상준이 벽을 만지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왔고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지하실 끝에는 놀랍도록 커다랗고 무거운 문이 있었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추자 문 표면에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 형상처럼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뱀 같은 형상이 나로 새겨져 있었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집 밖으로 나왔다. 무언가 천면에서 덮쳐올 것 같은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끝내 발길을 돌렸다. 마을로 돌아오자 다시는 그 폐가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곳은 의문의 장소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사람들이 폐가 근처를 지나갈 때 그들은 여전히 그 희미한 느낌을 듣곤 했다고 전해진다. 여전히 그 지하실 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날 이후 세 친구는 종종 악몽을 겪었고 그 지하실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 썰은 오싹함과 미스터리를 담고 있지만 당신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기를 바란다. 때로는 현실보다 상상이 더 무서울 때도 있으니 말이다.